이제 투수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해서 2025 시즌과 2026 시즌 기아 타이거즈 투수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밑에 나오고 있군요. 사실은 투수 쪽에서 나간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임기영 선수 그리고 이제 FA 보상 선수로 양소호 선수, 박준표 선수가 또 팀을 떠나게 됐고요. 새롭게 김범수, 홍건익, 홍민규, 이태양 선수가 또 팀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큰 흐름 중 하나였습니다. 김범수, 홍건익 그리고 굉장히 갑작스럽기도 했고요.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좀 감지가 됐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감지를 한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김범수의 이적을? 저기 뭐야 그 한 큐에 조상우 선수까지. 조상우 선수까지 해가지고 그 세 명의 이적이 떠르륵 될 때 저는 사실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또 감지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사도 그래서 아마 단독으로 먼저 나오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기아가 사실 기조가 처음에는 이제 박찬호 선수, 최영호 선수 모두 못 잡을 때 어느 정도 다 이 시장에서 돈을 그렇게 프리하게 쓸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게 깔려 있었는데 시장 마지막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돈을 근데 엄밀히 말하면 또 그것도 많은 돈을 쓴 건 아니에요. 그건 엄청나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름 좀 기다렸다가 결국 역시 주식이든 뭐든 존 버는 승리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싹 가져간 느낌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아가 어느 정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네.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 계약을 할 때 최용호 선수한테 1+1 계약을 그렇죠. 제시를 했다고 했고 삼성은 2년 계약을 제시를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했거든요. 부분이죠. 예. 근데 최용호 선수가 작년 시 기아 타이거즈 타전 내에서 성적을 가장 잘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배팅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도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팬들도 박찬호의 이적은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최용호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상 홍건희는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도 이야기가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7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금액을 과연 최용호 선수한테 태웠다고 한다면 저는 홍건희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최용호 선수에게 그 7억을 태워서 최용호를 잡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훨씬 좋고 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훨씬 더 아마 홍건희 선수를 잡는 것보다 그 돈을 최용호한테 태워서 최용호를 잡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행보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김범수를 잡은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조상은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기아가 품어야 되는 상황이고 상황이잖아요. 냉정하죠. 그 냉정하게.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범수는 뭐 진짜로 기아 타이거즈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잡을 수도 있는 카드였는데 홍건희는 굳이 제가 봤을 때 안 잡아도 되는 카드거든. 그럼 그 돈을 최용호한테 태웠으면 나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순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박찬호 선수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서울 팀에서 78호 보장 이걸 어떻게 이기냐 다들 이해하는 아쉽지만 이해한다. 근데 최영우 선수가 그렇게 떠나게 되면서 진짜 민심이 정말 분노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눈치 봐서 이거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시선 또한 합리적인 존재해요. 시선이죠. 솔직히 말하면 합리적인 시선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순서가 그래서 네. 최용호 선수에게 그 7억은 갈 리가 없다. 그 돈은 어차피 순서상 당연히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용호 선수를 놓치고 나서야 좀 잡는 척이라도 한 거 아니냐. 좀 팬들은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어느 타이밍에 맞아요.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돈을 썼다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홍건희가 와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만 최용호 빠진 만큼 과연 홍건희 선수가 활약할 수 있냐? 쉽지 이걸 봤을 않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용호 선수가 삼성으로 갈 때 이종렬 단장이 인터뷰했던 게 뭐냐면 팬들이 원해서 최용호를 영입했다고 했어요. 예? 근데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최용호를 잔류시키라고 정말 구단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커뮤니티 통해서 그렇죠. 했습니다. 네. 분명히 잔류시켜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잔류 못 시켰단 말이죠. 여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삼성은 팬들이 원하는 대로 최용호를 잡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원하는 최용호를 기아 놓쳤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뭔가 갖고 있는 구단 입장도 분명히 있겠죠. 구단 입장도 있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약간 박탈감도 드는 거죠. 삼성 라이온즈 굉장히 크게 팬들이 들죠. 네.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박찬호 선수도 사실 중요하죠. 제가 이제 박찬호 선수도 빠지고 최용호 선수도 빠지고 이렇게 라인업을 보니까 아니 박찬호 선수 빠지면 뭐 다른 선수 유격수 보고 뭐 김도영 유격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리드오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잠깐만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김도영을 유격수로 써야 근데 저는 유도영 받아. 시작됐네요. 저는 유도영이다. 저는 채팅창에 지금 반응 올라오거든요. 예. 저는 어차피 그 김도영은 유격수로 가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영이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예. 네. 아니 김도영 유격수가 어땠어요? 아 3루도 불안한데 유격수가 되겠느냐? 허벅지가 이렇게 3번 터졌는데 과연 저우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삼루수의 대안도 뭐 마땅히 그렇게 그러지 않냐. 걱정을 하면 길을 어떻게 다녀? 사고 날까봐. 아니 차라리 그런 논리죠. 잘하고 있는 삼루를 그냥 두고 공격력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아니 근데 김도영은 유격수로 입단을 했던 선수잖아요. 누구나 고등학교 때 야구 잘하는 사람은 유격수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 저도 유격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저는 김도영 유격수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사실 작년 초반에는 이제 유도영론이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어요. 우승 이후에 그렇죠. 25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차후에 이런 거를 네.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되게 행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도영론은 그것도 그래 좋아. 이제 사실은 더 워낙 이번 그 스토브리그 때 다들 이제 화가 많이 났었으니까 최영우 선수, 박찬호 선수,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 그러면은 이 두 분께 여쭤볼게. 최영우, 박찬호의 빈자리 크게 느껴질 것이다. 아니다. 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크죠. 크다. 예. 저는 오히려 최용호 선수 자리는 어차피 지명타자로 국한된 자리잖아요. 그러면 야성문, 김선민이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 자리. 근데 박찬호의 공백이 생각보다 커요. 제가 봤을 때. 리드오프와 유격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한 툴만 보면 최용호가 빠지게 더 큰데 야구라는 틀을 보면 박찬호가 빠지게 크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낌이 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호주에서 온 제레드 데리우 있습니다. 캥캥캥. 호주에서 온. 이런 거 좋아하시네. 캥규성. 예. 캥규성을 아시네요. 네네네네. 캥규성을 아세요. 예. 좀 아무래도 클 것이다. 저는 박찬호의 공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최용호보다.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그 선호 코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슷해요. 사실 이 선배님 말씀이 뭐였냐면 야구 최용호 선수의 큰 빈자리보다 야구로 이목조목 할 수 있는 유격수의 그런 무게가 더 실린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신 거라 저 사실 공감이 되고 사실 너무 궁금해요. 이제 캥규상 캥규성이요. 네네네. 예. 진짜. 궁금하다. 아니 궁금한 선수들 많아요. 지금 박찬호 선수가 빠진 자리에 과연 어떤 선수가 그리고 대희 선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해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수치로는 나와 있지만 직접 KBO 리그에 뛰어보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너무 뭐라 그래 위험 부담이 아니라 너무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김도영 유격수로 가면 윤도현을 3루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대희는 자꾸 그 유도영을 미신에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예. 유격수 김도영을 좋아한다니까요. 네,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야 된다. 예. 감독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이범호 감독의 그 유격수 김도영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결국엔 유격수를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아니 소개님 네. 16년도에 유격수 김주영 선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예. 네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봤죠. 예.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로 간다라는 거에 저는 사실은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 이범호 감독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봐요. 김기태 감독님이어도 하지 않았을까요? 좀 달라요. 어? 차라리 다르다? 더 삼루수에 더 안전하게 조금 오. 네, 그러니까 뭐가 더 선수를 위한 거고 팀을 위한 건지는 사실 결과론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누가 감독이 책임지느냐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김도영 선수가 작년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분위기가 팀이 완전히 다 내려앉았잖아요. 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확 가면
죽었다 깨나도 뭘 해도 삭발해도 뭐 다리를 걷어도 안 무문해도.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시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유격수 김도영은 그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예전에는 그 위험 부담이 많다라고 생각한 편이었고 지금은 그냥 크게 상관 안 해요. 아예 오히려 오히려 네. 그냥 어떻게 되든 잘 했으면 좋겠다에 가까워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3루에서 거의 실책 30개씩 합니다. 근데 3루는 굉장히 빠른 타구가 많고 그렇죠. 일단 핸들링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유격수는 약간 뛰어다니면서 약간 이렇게 푸더크가 좀 좋아야 되는. 근데 햄스트링을 3번 다쳤기 때문에 그 푸더크에 대한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다. 그럼 3루는 사실 못 봅니다. 맞아요. 3루는, 네. 3루는 푸더크가 뭐 필요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3루는 유격수보다 조금 덜 할 뿐이지 3루도 분명히 푸더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의 스타일을 보세요. 김도영 선수는 그러니까 3루는 스피드를 요하는 수비는 아니에요. 맞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정적에서 뭔가 순간적인 느낌, 그렇죠. 핸들링으로. 근데 유격수는 스피드를 요하는 자리란 말이죠. 범위. 그 범위가 그러니까 김도영은 스피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적인 삼루수보다 스피드를 요하는 김도영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유격수에 가서 수위폭을 좀 더 갖고 가면 본인이 원하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그러면 오히려 수비 실책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도 이와 비슷한 논지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갑작스러운 게 3루 포지션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서 야구를 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구나라는 걸 또 이 수 있고. 선수분들의 시선이니까 완전 이거 최고인데 저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일단 기자님의 시각. 저는 올해 한정은 좀 반대. 이거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도 일단 있죠. 내구성에 아직 물음표가 여전히 달려 있다. 네. 플러스 3루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거 실책 그거 무시할 수 없다 이제까지. 네. 근데 유격수를 간다? 그럼 저는 좀 범위에 대한 것도 내구성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지금 기아 2루가 또 누군지를 봐야 돼. 기아 2루가 예를 들어서 LG 막 신민재 같은 그런 커버가 어느 정도 쳐줄 수 있는 이루수가 있으면 시너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2루로 제가 볼 때는 뭐 김선빈 선수도 솔직히 나올 수 있잖아요. 지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루로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와요. 그러면 김선빈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나이가 또 있으니까 그럼 분명히 또 커버해야 될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올해 한정에서는 좀 내구성을 한번 원래 익숙했던 자리로 다시 한번 다지고 그래서 호주에서 온 제리드 데일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주겠다. 캥, 캥, 라는 캥, 게 캥캥캥 하면서 팀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좋아.